이제 혼자가 아닌 둘입니다. 같이 있어 가치 있는 해결책으로 외도 피해자에게는 힘이 되는 방송, 외도 가해자에게는 두려움이 되는 방송, 바람잡는 정교수TV입니다. 오늘은 상간남을 쳐낸 후 아내 대처법은 들각은 들가오니라. 너무 가깝지도 않게, 그렇다고 너무 멀지도 않게 대하라. 자, 47세 회사원 박문수 씨는 며칠 전부터 수송한 아내의 행동을 지켜보다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아내의 외도를 눈치챘습니다. 필자와의 상담을 통해 대처법을 조언받고 일주일 미행 끝에 확실한 증거를 잡아 10일이 지난 이후 변호사를 통해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토끼를 사냥하듯 신속하고 대담한 대처법이었지요. 상상도 못한 빠른 대처법으로 소장을 받은 상간남은 위자료 3천만 원에 대한 경제적 압박과 동시에 가정과 회사에 소문이 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아내 또한 상간남의 소송 취하 압박에 머리가 아플 지경입니다. 아내의 소송 취하 협박과 회유에도 굴하지 않고 불도저처럼 굳굳하게 소송을 밀어붙이고 있는 박문수 씨는 그들이 더 이상 만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필자는 소송 이후 아내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대처법으로 다음과 같이 박문수 씨에게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일단 소송으로 상간남을 박살내고 완전히 떼어낸 후에 서둘러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하려 하다간 오히려 부작용만 양산하게 된다. 남편은 지난 과거에 대한 상처가 남아있어서 급히 아내를 내 편으로 만들고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려 하지만 아내의 마음은 매주 복잡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상간남의 달콤한 품속에서 살다가 갑자기 원수지간이 된 상태이고 또한 잘못된 행동을 들킨 것에 대한 자존심이 무너져 내리면서 수치심도 생기고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유책 배우자가 된 것이니까요. 이는 가정적이면서도 자존심이 강한 성향의 여성에게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아내가 처음에는 굽히면서 남편 말을 듣다가 이윽고 뻔뻔하거나 짜증나게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런 성향의 심리 때문이죠. 한숨 돌리고 나니 현실 속에 자기 처지가 제대로 보이고 매우 처량하고 아득하게 느껴지니까요. 이때 남편은 아내를 동정하거나 이해하지 마시고 아내가 어떤 생각으로 저러는지 필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대처가 용이하고 박살낸 후 다음 단계로 착착 나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에게 재촉하거나 무리한 대화 등으로 내 소소한 감정을 흘리는 행동은 아내에게 먹히지 않습니다. 박살낸 직후에야 아내가 정신이 없어서 무조건 네 할지 모르지만 본심은 아닙니다. 아내와 대화를 시도 말고 아내 스스로 상간남의 그림자에서 빠져나오게 해야 합니다. 남편은 말을 최대한 아끼시고 너를 지켜보고 있다. 다시 그놈과 붙는다면 이제 모든 것이 끝이다. 무심하게 툭툭 던지듯 강력한 말과 포스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 외에 아내에게 왜 그랬냐? 나랑 대화 좀 하자. 나를 사랑했기는 했냐? 그런 읍소는 오히려 아내에게 남편의 심리 상태만 보여주게 되어 아내와의 관계는 유리하게 이끌 요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상간남을 박살내기 전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시간이 약이 아니라 행동이 약입니다. 하나, 상간남과 끝났고 소송이라는 핵폭탄으로 주위 것들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아내가 힘들어하고 짜증나는 상황에서는 행동이 약이 아니라 시간이 약입니다. 아내와 상간남이 다시 붙는지만
집중하시고 말을 반으로 아끼시고 아내 앞에서 신세한탄하며 장황하게 말하지 말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떤 짜증과 방황을 해도 그저 잔잔한 호숫가 강태공처럼 낚싯대를 들이고 아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면 됩니다. 시간은 당신의 편입니다. 그리하면 아내도 무너진 자존감과 상간남의 그늘에서 서서히 벗어나면서 과거의 심성과 모습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부부의 대화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줄탁동시 아기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나올 때 어미닭도 껍질을 깨줘야 아기 병아리가 무사히 세상을 보는 것처럼 모든 것은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잠시 지켜보시지요.